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인데요. 오늘 3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또 증시가 35포인트 정도 오르는 강세를 보여줬죠.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되지 않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서 중립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이런 상황이면서 푸틴이 공격을 좀 멈춰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우크라이나의 제스처가 많이 나왔죠. 이걸로 인해서 어제 미국 시장도 금리를 0.25% 정도 상승시키는 FOMC에서 어제 소폭 인상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지만 500포인트 넘는 그런 상승을 연속해서 보여줬고요. 오늘 또 홍콩이라든가 일본, 대만 이런 전 세계 증시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이 증권시장의 최고의 그 상승에 대한 기본 조건이 평화적인 그 해결이 평화적인 그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좀 그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는 여전히 증시의 키포인트가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이 제일 관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그런 현상, 과거에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5년간 지속될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동안 얼만큼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에 그 포진되어 있는 전에 같이 지금 시장이 그 전쟁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그동안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도 봤기 때문에 시장의 옛날처럼 바이앤드 홀드 전략이 아니고 바이앤드 셀입니다. 사자마자 팔 준비부터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서 보유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저점에 사서 어떻게 당일날 짧게 이익을 보고 나올 것인가 이거로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앞으로 그 신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이거는 단순히 일과성이 아니고 5년간 지속될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이런 정책 관련주, 신정부의 정책 관련주 쪽에 깊숙이 관여해야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차라리 우왕좌왕 올라가는 쪽만 이렇게 계속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원전의 그 공매도를 피하는 중소형 원전주 최근에 이제 우리가 몇몇 종목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이라고 그런다면 차라리 한번 보유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전,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 부동산 정책주도 짧게 보면 어제 같은 때는 또 중소형 건설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제 강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중소형 건설주 등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보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더 돋보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 어제 8%, 9%가 장중에 물론 10%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1억 8,700만 주가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늘 조그만 음봉으로 또 마무리됐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더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내일 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삼부토건 같은 거를 공략해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장세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평화 조짐을 보이니까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일반 이 개별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가 새로 구성될 수 있는 이 정부의 기본 정책하고 맞춰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추는 거죠. 그렇지만 대형사들은 공매도라는 이런 한계를 또 극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또는 일부 기관들의 힘으로 매물을 극복할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형 그 분양 업체들 그런 쪽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쪽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오늘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체 인수위원 24명 중에 3분의 1을 지명하는 선에서 내일 인수위가 공식으로 출발한다 해가지고 오늘 그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이 그 의료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한 이런 그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한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도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가 조금 또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물론 이제 최근 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유가 아니라 트레이딩 쪽에 너무 단기 매매하는 그 세력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주식이 옛날처럼 보유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묵혀놨다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은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른 그런 이유도 평화 분위기가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위험자산을 그 기피하던 현상에서 이제 위험자산이 다시 또 각광을 받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날 싸이월드가 전면 다시 또 오픈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요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간략히 말씀드린 게 앞으로의 정책 기반 위주 원전이라든가 부동산 또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때 어제는 중소형 건설주가 움직였다고 그런다면 오늘 시간에 의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하게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일부 세력들의 선추매가 시장을 이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상당히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서 강하기 때문에 내일 따라붙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간략히 매매하는 요령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그 일진 파워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난번 그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이런 모습들 치고는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여전히 다음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앞으로의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그 기대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월성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시점을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할 그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그 조정은 공식적으로 인수위가 1차 발표를 하는 그 시점이 장대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성 파워텍에 대한
차트도 과거 흐름과는 틀리죠. 과거 항상 이 가격대 4,500원에서 5,000원 요 가격대에서 주가가 밀리는 박스권 흐름에서 이번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음봉이 쉽게 출현하지 않으면서 약하면 매수 들어오고 뭔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한신기계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3부토건 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소형 건설사들이 받는 그런 혜택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사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당일날 크게 올랐다가 또 조정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기관들의 그 독자적인 힘으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일성건설 같은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에 비해서는 오늘 약하게 음봉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요, 특징적인 종목들, 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외에서는 하이스틸이라든가 동일제강, 또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개 이게 시간 외에서 일부 세력들이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종목을 시초가에 만약에 따라 붙는다고 했을 때 보유하고 크게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그 당일 시세에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길게 남기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더딘 이 종목에 속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시간 외의 가격을 시초가라고 내일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접근을 하시면은 약 3%에서 5% 정도 수익을 짧게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내일도 이 중소형 철강주 쪽에 그런 패턴들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물론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메타버스하고 그 NFT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 전쟁 분위기에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 주가가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 침체되고 위험자산을 선호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바닥을 다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왠지 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도 급등을 했고, 또 이런 장기간에 횡보했던 그 NFT 관련 이런 종목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버킷 스튜디오는 기존의 바닥권이 서로 비슷한 시점에서 반등도 했고, 그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를 끌어올린 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일 이런 버킷 스튜디오를 추격 매수하실 때 일단 시초가 5% 정도는 갭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지죠. 5%에서 10% 이상, 또 이런 경우는 15%까지도 볼 수가 있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시초가는 동시에 같이 참여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언제 먼저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온다는 이런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을 3%에서 5%, 내가 들어간 가격에 3%에서 5%에 미리 빠져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시초가에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아주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듯 하면서 종가에 좀 대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버킷 스튜디오도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의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